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동안의 손실을 복구하고 플러스로 반전시킨 수많은 미즈놀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를 반증해 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월드러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한 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의 팔란티어의 쉬운 7번째 영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이 끝났는데요. 장 분석 영상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팔란티어의 쉬운 7번째 영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동부시각으로 오전 8시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이따가 제가 차트 분석에 다시 한번 달아드리겠지만 뿅 하고 튀어 오르자마자 급락을 했거든요. 16불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팔란티어. 그러나 마지막에 역전의 홈런을 일단은 때렸네요.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16불대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최고치까지 기록을 하면 거진 2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팔란티어의 오늘 발표된 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는 장 분석에 대한, 팔란티어 분석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겠지만 팔란티어가 일단은 전년 대비 248%가 증가한 3억 6,200만 달러로, 자, 예상보다 훨씬,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야,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숫자 마지막 끝에 1이 틀리더라도 낮게 나왔었으면 오늘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네요. 더불어서 미국과 영국의 상업적 기회, 이제 2월 이후에 2.5배의 계약건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 커머셜 컨트랙도 굉장히 많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1분기 말 남은 총 거래액이 28억 달러인데요. 이것은 작년 대비 무려 40% 증가한 모습입니다. 더불어 미국 고객의 연간 수익률이 8억 달러로 됐고요. 근데 오늘 팔란티어의 실적 보고서는 실적 보고의 발표보다도 더 주목받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그 전에 이미 페이팔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의 조상격이죠, 그렇죠? 인터넷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설립한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팔란티어가 이 팔란티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또한 가상화폐의 직접적인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발표를 실적 보고 설명회에서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데이비드 글레이저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CFO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서 투자를 통해 대차 대조표의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어찌됐든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모습이 부러웠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이 가상화폐는 미국을 향한 중국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과는 좀 대치되는 모습인데 정말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해서 오늘 팔란티어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분봉 차트입니다. 20불 21센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은 9.39%로 마무리가 되었고 애프터마켓은 지금 0.12인데 별 의미 없는 수치고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세로로 선을 긋지 않습니까? 왼쪽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이고요. 밑에 좀 써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장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 옆에 동그라미 제가 A라고 지금 쓰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면서 A라고 쓴
요 부분에 보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되는 때였습니다. 오늘 장 전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던 팔란티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급등하자마자 바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상보다 더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계속 흘러가서 자 장이 시작하기 얼마 앞두고요. 16불 35센트까지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이 되었죠. 16불 35센트를 찍고 난 이후에 팔란티어가 다시금 상승으로 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상승의 반전은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자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자 이제 제가 이거를 D라고 쓰겠다 하는 부분 자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제가 7가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역발상 시장은 늘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대로 움직였다. 여러분 팔란티어의 주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오늘 실적을 발표할 거다. 팔란티어의 실적은 좋을 거다. 저희 미주놀에서도 일주일 전에 저희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보는 팔란티어 실적은 좋을 거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팔란티어는 급락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우세했고요. 어저께까지 팔란티어가 보여주었던 20불이 깨지면서 18불 때까지 놀고 있었던 모습이 여전히 그러한 예상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저하고 저희 스태프들은 오늘까지 일단 지켜보자. 왜냐면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까지 지켜보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넘버 2 갑자기 뜬금없이 미주놀 단톡방 얘기가 나오네요. 아시다시피 미주놀의 단톡방은 총 한 3개 라니맘까지 하면 총 4개의 단톡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 197명이 있는 방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아침에 보니까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이 흘러내리는 모습에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일단은 뭐 물량을 줄이시든 분이든 어떠한 분이든 일단 프리마켓에서 오고 간 내용이었으니까 장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시라고. 그 전에 뭐 어저께부터 물량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찌됐든 저희 단톡방에 있는 미주놀 가족분들이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존버하셨고요. 그리고 존버하신 덕분에 그래도 오늘 그나마 한숨 돌린 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서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장 보시면은 아실 텐데 밤새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주놀 단톡방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참에 광고 하나 드릴까요? 지금 미주놀의 미가방이 있습니다. 미가방을 저희가 지금 197명이 있는데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100명 미만으로 좀 줄여서 아시겠지만 저희 미주놀은 공부하는 채널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스터디 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 스터디 그룹은 100점 배패를 합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들이 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 활동 안 하시는 분들, 표현 안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아시겠죠? 최소한 미가방에 있는 분들은 주공 1, 2개 선배들한테 참 고마워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지금까지는 무료로 다 받으신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좀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자, 무작정 저희 미주놀 단톡 카톡방에 들어오기는 힘드시고요.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라니맘닷컴을 통해서 라사모의 방에 일단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라사모 방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셔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라사모 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가방으로 옮겨드리게 됩니다. 물론 미가방에서의 활동은 무료죠. 다만 가만히 있으시면 네 이렇게 조용히 저희가 배웅해 드리게 될 테니까 미주놀 저희 방에 단톡방에 조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라니맘닷컴 이번 주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오늘
이 팔란티어가 급등한 것은 사실 여러분 팔란티어의 실적만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그나마 실적이 괜찮게 나온 소형 성장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날이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오늘 다우가 역대 최저치로 아주 급락을 했잖아요. 그쵸? 다우가 왜 내려갔냐고요? 그동안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그 금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금리가 만만치 않으면 사실은 그죠, 빵 주식들과 대형주들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들과 그나마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만 하더라도 지금 며칠째 거진 한 2주째 조정이라 할 수 있죠.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막판에 오늘 하루 동안 거진 한 10%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소형 성장주가 급등했다고 해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가 있죠. 바로 지금 팔란티어만 보더라도요.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팔란티어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내부자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인사이더들의 내부자 거래와 지금부터 실시되는 내부자 거래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있었던 내부자 거래는 락건 물량이 풀리는 거와 함께 45불의 고점에서 내려오는 거와 함께 사실 모든 것들이 또 이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는 조정장과 함께 맞물리는 가운데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하락의 파워와 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였고요. 지금 팔란티어는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왜 반대냐면 많은 미국 현지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최저가를 15불로 이야기했습니다. 최저가 15불, 평균 25불, 그 다음에 팔란티어를 좋게 보는 증권사는 30불 이상. 근데 오늘 저는 16불 35까지 내려오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손절매를 하든 주식을 던지든 최저가의 바닥까지 왔을 때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버티시는 거예요. 그걸 버티지 못하시면 정말 유리 멘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팔란티어는 자 이제 시작되는 이 인사이더들의 내부자 거래,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내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건데 이 금리 그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카고 옵션 BIX의 움직임도 굉장히 지금 살벌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또 하나의 변동성이 더 끼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여러분 팔란티어의 비트코인이라는 이 변수가 끼어들면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좀 지켜보면 알겠죠. 그렇죠? 오늘 실적 발표가 그나마 시장이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변수가 팔란티어에 끼어들면 장점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너무 변동성 없이 박스 안에 갇혔던 모습이 이제는 뭐 내리든 오르든 뭔가 정말 액션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 악재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에 너무 치우친 최근에 스퀘어가 보여줬던 모습이 팔란티어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테슬라한테 나타났던 코인의 악재가 팔란티어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뜬금없이 팔란티어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지난번에 그 파운더리의 그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요즘 깜짝깜짝 놀랄만한 정말 그 소식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결론은 하나겠죠. 그렇죠. 역시 뭐니 해도 머니와 돈이겠죠. 뭐 팔란티어의 그 천재들이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의 덕을 봤다는 사실 모르겠습니까? 지난 뭐 45불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버블의 상승이었다는 것, 레딧들의 도움이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들 같은 팔란티어 그래도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인 뭐 스노우플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소한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종목을 단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이 우리하고 맞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론한테 좀 기대하는 건데
이 친구는 TV에 나와가지고 헛소리나 빵빵 해대고 지금 팔란티어 얘기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답답하시죠? 그쵸? 지금까지는 내가 샀던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여러분이 샀던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또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심리전이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란티어가 그동안 조정받았던 소형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소형주들의 반등과 추세 전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형주들이 가기 전에 한번 이 시장이 이 하락하는 강인한 하락 시그널과 이 하락의 모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장 분석 때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수업 때 다시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큰 그림과 카테고리의 흐름 속에서 팔란티어를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팀장님 저는 팔란티어 2년, 3년, 10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20불이 깨지든 18불이 깨지든 오늘 프리마켓에 16불 이런 분들은 16불 때는 계속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10년, 20년을 담아가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최소한 지금 어떠한 종목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군에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소형 성장주를 포함한 팔란티어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날 때 갈아타시는 게 낫지. 그쵸? 지금부터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형 성장주에 여러분의 돈을 묻어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종목을 사고 난 이후에 1%든 0.5%든 0.1%든 내가 산 주식이 빠지게 되면 기분 좋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멘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소한 팔란티어의 바닥이 어딘지는 우리한테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캐시의 보고서도 좀 나올 텐데요. 어제를 비롯해서 팔란티어의 오늘 매수세는 개인은 사지 않았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개인도 조금은 샀겠죠. 팔란티어의 매수세는 강력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았다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 살아있구나.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으로 승부하는 시장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의 주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주식 우리한테 수백 년 동안 보여준 가르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팔란티어 그래도 잘 버티셔서 그나마 잘 버티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고생했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요. 안주할 때 아닙니다. 더욱더 팔란티어에 대해서 우리가 섬세한 눈으로 지켜보아야 됩니다. 지켜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슬라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600불이 무너졌던데 사실 걱정되는 건 저는 팔란티어보다는 테슬라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또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장 분석 영상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미즈노래 단톡방으로 초대받기를 원하신다면 라니맘 제품 구입하시고 돌아온 주에 수업 들으시면서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노래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